안녕하세요. 두윗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9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요즘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니까 여러분이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얘도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야 되겠구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알 수 있도록 자 그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자, 안드로이드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시스템과 앱과 이런 거 사이에 메시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자 우리가 액티비티나 서비스를 사용을 할 때 인텐트라고 하는 그런 객체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들이 대부분이겠죠. 왜냐면 그게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된다고 했으니까, 포맷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객체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액티비티나 서비스에 가는 거 말고, 자, 우리가 메시지로 전달되는 게 있어요. 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라고 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채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사람한테 한꺼번에 메시지를 뿌리는 걸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걸 만들면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SMS 같은 거죠. 문자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SMS 문자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받게 되는데, 텔레포니 모듈이라고 하는 데서 받게 되는데, 그 모듈에서 받은 정보를 여러분의 앱이 쓰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받아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면 걔가 받아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 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자 my receiver라고 하나 만들어 보자.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my receiver라고 했고요. org android town receiver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을 넣었습니다. 컴파일 위드를 4.4 키캣으로 넣고요.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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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 눌러봅니다. 자, my receiver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메인 액티비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메인 액티비티는 우리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 바로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를 하나 정의를 할 거예요. 새로 하나 만들 겁니다. 소스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뉴 클래스라고 하는 거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 여기에 SMS라고 할까요? 자, SMS 리시버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듭니다. 자, SMS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얘가 받을 수 있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슈퍼 클래스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오른쪽 브라우즈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뜨겠죠? 자, 여기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니시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SMS 리시버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걸 상속을 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자, 그게 액션 바이 액티비티가 됐건 아니면 다른 액티비티가 됐건 적어도 액티비티를 상속해서 만들어진다. extends activity.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extends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만들 때도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extends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안에 보면 on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그때 얘가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러면 얘가 도착을 정상적으로 한 건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log.d라고 하는 걸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해봤죠, 그죠? 로그캣으로 메시지를 뿌려주고 싶을 때 이렇게 씁니다. 자, SMS 리시버라고 해서 여기다 태그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자 on receive 자, 호출됨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로그캣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합니다. 로그에 빨간 줄가 있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키 눌러서 안드로이드 유틸 밑에 로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로그 메시지를 뿌릴 때 여기 쓰는 이 태그라고 하는 값을 계속 반복해서 로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뿌려주면 반복해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위에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자, private static final string이라고 해서 대문자 태그라고 하는 걸로 해주고 여기에 SMS receiver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태그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줍니다. 반복적으로 얘가 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태그라고 하는 거를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SMS receiver를 계속 입력할 필요가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로그 메시지를 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SMS 리시버라고 하는 거는 그냥 SMS로 도착했을 때 얘가 호출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그냥 실행을 바로 해볼 겁니다. 근데 얘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했으니까 자, 구성 요소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매니페스트를 열어서 매니페스트에다가 한번 등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페스트 한번 열어볼까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xml 열고 자, 애플리케이션 아래쪽에 탭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노드라고 하는 거 있죠? 애드 눌러서 보면 리시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됩니다. 자, 리시버라고 하는 거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고 네임이라고 하는 거 있네요. 자, 브라우즈 해서 보면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가 있겠죠. SMS 리시버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왼쪽에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SMS 리시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자, SMS 리시버에 보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보면 add라고 하는 거 있네요. 자, add 한번 눌러볼까요? 자, add 한 누르니까 SMS 리시버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뭔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인텐트 필터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인텐트 필터를 추가하고 오른쪽에 속성을 보니까 자, 뭔가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선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인텐트 필터 선택하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다시 add를 누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또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액션이라고 하는 거 더블 클릭해서 추가를 합니다. 자, 액션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하는데 여기 name이라고 하는 거 있네요. name이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provider 해서 나오는 거 중에 android provider telephony라고 하는 거 밑에 보니까 sms receive라고 하는 거 있네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거를 선택을 하고 왼쪽에 클릭하면 자, 이렇게 액션 값이 들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SMS 문자가 왔을 때 SMS received라고 하는 이 액션 정보를 넣어서 텔레포니 모듈이라고 하는 데서 안드로이드 시스템 쪽에 있는 앱 쪽으로 전부 다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라고 하는 걸 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SMS 리시버라고 하는 데서는 이 메시지가 날라오면 받겠다라고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SMS 리시브드라고 하는 거를 여기까지 등록을 하면 자, 아래쪽에 XML 원본 파일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등록이 되면 자, SMS가 왔을 때 우리가 받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이거를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 리시버를 선택하고 Run as Android Application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이 되겠죠? 자, 얘가 실행이 되고요. 에뮬레이터에서 앱의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화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화면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없애보죠. 자, 없앴습니다. 아무것도 실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이 앱이 마이리시버라고 하는 앱이 설치가 됐을 때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매니페스트 정보를 이용해서 리시버라고 하는 거를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 우리가 SMS를 한번 날려보면 되는데요. 얘는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SMS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받을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공을 해줬어요. 오른쪽 위에 여기 보면 버튼이 오픈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해보면 자, 우리가 이 이클립스 화면은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게 틀리게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자바라고 하는 건 이런 화면이었고요. DDMS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OK 누르면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창이 뜹니다. 왼쪽에 디바이스는 여러분이 에뮬레이터나 실제 단말을 연결하면 이게 목록이 뜨게 되고요. 그 안에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442라고 하는 에뮬레이터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이 탭을 보면 이게 에뮬레이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그걸 클릭을 해보면 자, 여기 텔레포니 액션스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인커밍 넘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010 1000에 1000번. 자, 이거 실제 전화를 걸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 번호를 아무거나 하나 넣고요. 전화번호 하나 넣고 SMS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헬로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샌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샌드 한번 눌러보고 자, 샌드 한번 눌러보고 아래쪽에 로그캣이라고 있죠? 자, 로그캣으로 한번 가보면 자, all messages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죠. 자, 가봐서 밑에 한번 가보죠. 자, 밑에 한번 가보면 자, 에러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자, permission denial이라고 하나 떴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permission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우리가 지금 가짜로, 자, 가상으로 SMS를 에뮬레이터 쪽으로 보내주는 방법을 하나 써봤는데요. 이 앱이 SMS를 받을 때 퍼미션이 없어서 못 받는데요. 아, 그러면 여기 자, 마이 리시버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다시 열고 자, 여기에 아래쪽에 보면 permissions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해봅니다. 자, 아무것도 없죠? 가운데 add 버튼 누릅니다. use permission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뜨면 name에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permission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안드로이드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자, 여기에 receive SMS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고 자, 다시 add 가운데 add 버튼 누릅니다. use permission 왼쪽에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use permission 기본이 그냥 남아 있는데요. 이건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remove 버튼 눌러서 yes 누르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receive SMS라고 하는 퍼미션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쓸 때 권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요구하면 그때는 앱에다가 권한을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권한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앱이 권한을 쓸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앱을 설치할 때 이 앱이 사용하고자 하는 권한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게 그 앱에 그 권한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확실하게 이 앱은 어떤 기능을 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다는 거는 얘가 설치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시스템 백 버튼을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DDMS 오른쪽 위에 DDMS 선택, DDMS 화면으로 간 다음에 자, 여기에 SMS 넣은 상태에서 send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리고 로그캣에 뭐가 떨어지는지 보면 자, 이렇게 뜨네요. SMS 리시버라고 하는 태그 이름으로 해서 on 리시버 호출됨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on 리시버 호출됨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됐었어요? 자, 여기에 자바 쪽으로 가서 자, SMS receiver.java를 보면 여기서 호출된 거죠. 자, SMS 메시지가 오면 SMS 리시버라고 하는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됩니다. 그죠? 그 안에 있는 on receive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로그를 찍은 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은 어떻게 될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화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데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제공되는 샘플 프로젝트 중에 SMS와 관련된 샘플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SMS와 관련된 샘플 SMS 리시버 같은 프로젝트 소스를 보시면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인텐트 안에 SMS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SMS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SMS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줄 수가 있는데요. 자, 화면에 뿌려준다. 무슨 얘기예요?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화면하고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죠? 화면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띄워준다는 얘기는 뭐냐? 화면은 액티비티로 만들고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이쪽에서 띄워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제 액티비티 띄워줄 때 어떻게 돼요? 스타트 액티비티로 띄워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메인 액티비티에다가 뭔가를 뿌려주고 싶다.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뿌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인텐트라고 하는 걸 써서 화면을 띄우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my intent라고 한번 해서 new intent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인텐트에 처음에 첫 번째 만들 때 거기에 context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여기 on receive로 전달되는 context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main activity를 한번 띄워본다라고 하면 main activity.class가 되고요. 자, 이거를 자, start activity라고 하면 되는데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소드는 컨텍스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액티비티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context.start activity로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my intent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이 앱이 설치가 되어 있을 뿐이지 화면은 떠 있지 않습니다. 화면이 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나 또는 서비스 같이 화면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데서 화면을 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띄울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새로운 태스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면서 띄워야 됩니다. 자, my intent라고 하는 거에 보면 .add flags라고 하는 게 있고요. 어디서 봤죠? 자, 액티비티에 flag라고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자, add flags라고 해서 자, intent 점 해보면 여기에 대문자 flag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flag activity 보시면 flag activity new task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넣어 주시면 그러면 화면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띄워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몇 번째 띄워준 거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자, 예를 들면 private static integer라고 해서 count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0이라고 넣어주고 on receive라고 하는 게 호출될 때 이 값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플러스 플러스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count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고 이거를 my intent에 한번 넣어서 보낼게요. 자, my intent 점 자, put extra라고 해서 자, count라고 하는 이름으로 count 값을 넣어서 보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count는 인티저 값입니다. 숫자입니다. 자, 요렇게 보내면 자, 메인 액티비티 쪽에 메인 액티비티가 뜨면서 이 인텐트가 전달이 돼요.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데서 인텐트가 전달이 되면 on create 안에서 일단 받을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get intent로 받습니다. 자, get intent라고 해서 여기에 intent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small intent다 라고 받고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릅니다. 자, 만약에 intent라고 하는 게 널 값이 아니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intent라고 하는 거에 .get 이번엔 int extra가 됩니다. 자, 숫자 값을 넣어줬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count라고 하는 거를 아까 넣어줬으니까 그걸 받는다. 디폴트 값은 그냥 0으로 받는다. 자, 그러면 integer count라고 하는 걸로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count라고 하는 값을 화면에다 한번 보여줄 겁니다. 자, 화면에다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간단하게 activity main.xml로 가서 자, 여기에 hello world 있었죠? 자, 이거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주고 자, 여기에다가 큰 텍스트 뷰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속성을 텍스트를 일단 없애주죠. 그리고 count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count 값을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텍스트 뷰 1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요. 자, 여기에 에디트 텍스트 뷰죠? 그러면 텍스트 뷰 자, 텍스트 뷰 자, 텍스트 뷰 1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text view 1이라고 하는 거는 자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r.id. text view 1로 찾은 다음에 그거를 텍스트 뷰로 캐스팅해서 받아주게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르면 빨간 줄 없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참조가 되면 이 카운트 값을 거기다 넣어줄 겁니다. 자, 텍스트 뷰 1이라고 하는 거 점 해보면 set tex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글자를 넣어줄 수 있어요. 카운트는 정수니까 정수를 자 string 점 value of라고 하면 문자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count라고 해서 바꿔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set text 넣어줄 때 자 count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count만 넣어줘도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이걸 빼고 count 이렇게 넣어주면 자 count 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문자를 SMS 문자를 받았을 때 이 리시버라고 하는 쪽에서 온 리시버로 받게 되고요. 그때 화면에다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카운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전달을 해준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전달을 받으면 그게 여기에 보여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리시버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카운트가 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아까 우리가 이 값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화면만 뜬 겁니다. 근데 화면이 뜨면서 인텐트가 없으면 널이라고 하는 걸로 넘어오거나 이렇게 되니까 0이 표시가 되겠죠. 자, 이걸 다시 화면을 없애준 상태로 하고요. 자, 여기에 DDMS로 가서 자, 에뮬레이터 선택한 상태에서 SMS를 send로 보내줍니다. 자, send로 보내주고 보니까 카운트가 1로 보이네요. 아, 그 다음에 다시 샌드를 한번 해줄까요? 샌드를 다시 한번 해주면 또 온 리시브 호출됨이 올 겁니다. 근데 카운트 1이 변하지 않네요. 다시 또 보내면 카운트 1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자, 백 키 눌러주면 얘가 없어지네요. 자,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우리가 원했던 거는 SMS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저 글자가 바뀌게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요. 뭔가 동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자, 여기 SMS 리시버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플래그라고 하는 걸 넣어줬었는데요. 자, 이 플래그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new task라고 하는 걸 붙여주면 화면이 뜰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이 뜰 때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화면을 띄울 것이냐, 만들어서 띄울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화면이 떠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쓸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세로 줄을 넣고요. 자, intent.flag activity 밑에 보면 싱글 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싱글 탑 이거는 메모리에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럼 싱글 탑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싱글 탑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만약에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으면 더 이상 온크리에이트가 호출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크리에이트는 메모리에 없을 때 만들어지면서 호출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텐트를 전달받을 방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온크리에이트 바깥에다가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소스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있는데 on new inten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on new intent 선택하고 OK. 자, 그러면 자, 여기로 intent가 전달이 됩니다. 화면은 그대로 메모리에 있고요. intent만 이쪽으로 전달되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에서 on start command라고 하는 쪽으로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서비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을 때 on start command로 intent만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액티비티는 on new intent로 전달받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인텐트 값이 널이 아니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우리가 화면에서 이 값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마이 리시버라고 하는 거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마이리시버 실행을 하고 우리가 DDMS 쪽으로 가서 자, 여기 로그가 쭉 떨어지는데요. 이걸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클리어 로그라고 하는 거 누르면 기존에 떨어져 있는 로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죠. 자, 백 버튼 눌러서 화면을 일단 없애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SMS를 샌드 해보면 자, 로그를 일단 볼까요? 온 리시브 호출됨 다음에 무슨 메시지가 쭉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호출이 됐고 카운트 1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헬로우 또 하면 또 온 리시브 호출됨 다시 한번 호출이 됩니다. 이제 카운트 2가 됐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온 SMS 리시버라고 하는 데서 화면을 띄울 때, 제가 SMS 메시지를 받아서 온 리시버가 호출되고 화면을 띄울 때, 이 화면은 한번 메모리에 만들어진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온뉴 인텐트로 인텐트만 전달을 받은 다음에 텍스트 뷰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온 리시버 쪽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에는 스타틱으로 카운트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가 계속 숫자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고요. 자,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시스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앱이 설치가 되면 걔가 계속 SMS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를 할 때마다 리시버를 만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는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애플리케이션 리스트 가셔서 자, 설정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자, 애플리케이션 항목 있죠? 자, 에뮬레이터 애플리케이션 항목으로 가서 보시면 자, 여러분이 설치해서 사용하던 앱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마이 리시버가 있죠? 자, 마이 리시버 선택하시고 이거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앱이 시스템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SMS가 왔을 때마다 여러 개 앱이 막 실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설치했을 때는 이런 부분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 스마트폰 단말에서는 실제 앱 삭제하는 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에뮬레이터에서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SMS 데이터가 왔을 때 SMS 리시버에 온 리시버가 호출된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온 리시브 메시지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SMS 데이터를 직접 어떤 데이터가 왔는지,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발신자 번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때는 인텐트 객체 안에서 알아낼 수 있다. 자, 그거는 샘플 소스에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